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바이오와 기술주들의 거품 논란이 불거진 데다 내국제 주문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는 방향성 없이 움직이며 저는 종가 부근에 마감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 고점을 경신하게 됐는데 650선 돌파하면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글로벌 증시 하락에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인지 잠시 후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바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3월 26일 목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효과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코스피 지수는 예상대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죠. 전일보다 21포인트 밀리면서 2021포인트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 하락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이상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는 어떨까요? 예, 어제도 650선 돌파했던 코스닥 지수인데 그래도 예상만큼 큰 폭의 하락은 없는 것 같죠. 3포인트 밀린 647포인트에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0.58% 약보합 출발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은 어떨지도 확인해보죠. 이 삼성전자가 뚜렷한 모멘텀 없이 어제는 강보합에 마감했는데 오늘 무려 3%나 급락세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출발 상황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현대차가 연일 하락하고 있죠. 어제도 기관의 순매도 상위 1위에 오르게 됐는데 오늘도 1% 이상 조정 장세가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가 3% 좀 크게 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1% 이상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보도록 하죠. 네, 셀트리온인데요. 어제 셀트리온이 시총 1위에 올라섰는데 상한가에 마감하기도 했죠. 오늘은 2% 이상 조정이 나오면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약화를 좀 피할 수 없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전 종목에 파란불 들어오고 있죠. 다음 카카오가 0.26% 약보합에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동서가 어제도 좀 강했는데 오늘 약보합에 출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CJ E&M이 2% 이상 밀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도 1.7% 조정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보죠. 예. 네, 이렇게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르츠 종금증권의 김근호 연구원님, 샘플러스 손대상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스피는 박스권 상당히 좀 주저하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는 과열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일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글로벌 증시 하락세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개장 전 어떤 점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인지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전일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조정이 나왔죠. 그 부분은 일단 미국 시장도 역시나 여러 가지 좀 과열권에서 중소형주 쪽, 특히나 바이오 쪽으로 좀 하락폭이 컸고요. 그런 영향력은 일단 오늘은 국내 증시에도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미칠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이 디커플링으로 가느냐, 커플링으로 가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이제 미국 시장의 조정폭이 대한민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미국 시장의 영향이 고스란히 더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국내 유동성 유입이 일단 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미국 시장의 조정만큼 초에 조정이 좀 나온다면 그동안 사지 못했던 종목들,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이 매수 시각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일단 중소형주의 과열권은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단은 기간 조정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전일의 미국장의 하락폭이 국내 증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을 좀 꼭 필히 장전에 체크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엇보다 좀 시초가를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들어봤는데요. 최근 거래소에서 기관의 매도가 항상 발목을 잡고 있죠. 주춤해지는데 어제 다시금 매도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인지, 오늘 수급은 어떻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시는지 개장 전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상 멘토님. 네, 그동안 외국인이 9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쪽은 6일 연속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황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의 수급 상황으로 현재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를 하면서 출발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매도가 얼마나 나왔냐, 매덕이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매도가 나왔으면 매도폭을 축소를 하면서 올리는지, 아니면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 매도폭을 확대를 하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면서 수급을 좀 확인을 하셔야지만 오늘 코스피 시장을 좀 꼼꼼하게 챙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이 이틀 연속, 기관이 1일 연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 수급에 의해서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에 좀 주목하자라는 얘기, 특히 외국인의 수급에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3월 26일 목요일장 드디어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 동쇼가 분위기 좋지가 않았었는데 자세한 출발 상황 어떤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건호 연구원님, 코스피 일단 영향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출발 상황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코스피 같은 경우 현재 0.8%니까 포인트는 16.3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3%, 포인트는 한 4포인트 정도 좀 넘는 수준의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일의 미국장, 그러니까 새벽의 미국장에 의한 하락에 의한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제 개발학으로 좀 했기 때문에 장중에 얼마만큼 좀 복구가 되느냐, 아니면 지금 수준보다 더 밀린다면은 일단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도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갭자리를 밑에서부터 좀 메워준다면 장은 어느 정도 좀 회복돼서 끝나겠지만 일단 약보합 정도의 마감으로 가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의 포지션, 선물, 현물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좀 과열권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어떤 이 참가 포션을 봤을 때는 역시나 코스피 쪽이 좀 유동성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하락폭은 더 커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중소형주보다는 코스피 쪽이 훨씬 더 과열보다는 조금 더 룸이 더 많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028포인트를 가리키면서 0.71% 약보합권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0.6% 밀리면서 647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3% 가까운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그 이유 원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볼 텐데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장 초반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 특히 금융투자조사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현재 기관이 오랜만에 장 초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보다 자세한 수급 동향 분석해 보겠습니다. 손대상 멘토님. 네, 일반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차트를 한번 보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2027포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3월 들어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받았던 포인트, 그 포인트가 2027포인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안착 여부예요. 10분 봉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8포인트까지 딱 보죠. 2028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그
그 다음에 지지가 확인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눌릴 경우는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포인트죠. 2014포인트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 185억의 매도에서 출발을 하면서 지금 325억까지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이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5억까지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이 전일 크게 밀렸던 것과 함께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신고점을 계속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을 좀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 쪽에서도 역시 매수와 매도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확인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다가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얼마가 매수가 됐냐 보다는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반등이 빠르게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변동성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만약에 종목을 좀 설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는 업종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철강, 금속, 그 다음에 통신, 기계, 전기, 가스, 음식료 업종 쪽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점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하고 있는 업종은 거의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코스닥 종목은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 염두를 해 두시면서 매매 이어가셔야 된다는 거 참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 선물 쪽으로 보게 되면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해드렸던 지수 포인트 역시 기억을 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장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차트와 수급을 좀 같이 보시는 습관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지수는 오늘 2028포인트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셨죠. 그 라인 지켜지는지 확인해 보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은 상황인데, 음식료 업종이 좀 강세를 띄어가고 있고요. 오늘 화학 업종 가운데 한국 화장품 제조는 7% 가까운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종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전체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한 360억 정도 순매도, 기관이 한 120억 정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 11억 정도 순매도, 그리고 기관이 160억 정도 순매도. 그러니까 어제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코스피 쪽은 외국인이 금융 섹터, 그리고 섬유, 의복, 서비스, 유통, 건설, 증권, 통신, 철강, 금속, 은행, 기계업종, 이런 순으로 전기가스, 이런 업종들의 매기를 좀 보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 관련된 섹터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좀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등락률로 보면 일단 화학 섹터, 보험, 은행, 음식료, 비금속, 금융, 이 정도 섹터들이 장악 분위기하고는 좀 다르게 그나마 좀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 쪽은 코스피 쪽에서 전기전자 섹터, 그리고 제조, 그리고 서비스, 화학, 통신, 보험, 운송장비, 그리고 소형주, 그리고 음식료, 전기가스, 철강금속, 기계, 유통업종 순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고,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 순매수 좀 들어가고 있는 건 서비스 업종, 그리고 통신업종, 보험업종, 음식료, 전기가스, 철강금속, 기계업종, 유통업종 정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 쪽에서는 외국인은 제약업종, 그리고 제조, 우량기업, 일반 IT 쪽, 디지털 콘텐츠, 종이목재, 비금속, 출판 매체, 정보기기, 이런 업종들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IT 하드웨어, IT 부품 쪽, 그리고 IT 반도체, 중견기업, 화학업종, 소프트웨어, 오락문화, 이런 업종 순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 충돌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중소형주는 이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고, 그나마 종이 목재 업종이나 인터넷 업종, 그리고 금융, 기타 제조, 이런 업종들이 컴퓨터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시장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별 분위기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유진투 선물의 소병화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환시장 분위기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 외환시장 미국 지표 부진에 따른 미달러 약세 영향 속에서도 1,100원에 대한 가격 부담감으로 인하여서 20전 오른 1,101원대에서 보합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어젯밤 발표된 미국 2월 내구재 주문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뉴욕 시장에서 달러와 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거기다 시카고 연은 총재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해 부정적 발언 영향도 달러와의 약세를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내구재 주문 이전에 발표된 독일 3월 기업 환경 지수는 시장 예상치에 웃돌면서 유로화 강세를 지지하며 달러와의 약세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로화는 한때 또다시 1.10대로 진입하였으나 고점 매도세로 상승폭을 줄이면서 1.09 후반대로 마감하였고 엔화도 달러 약세 영향을 받으며 119엔 초중반대까지 하락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뉴욕 NDF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원 1개월물도 소폭 하락하여 마감하였는데요. 최저가는 1,101원 20전이었으며 어제 서울한시 종가 대비 수합 포인트를 고려하면 70전 정도 하락하여 마감한 모습입니다. NDF 시장 하락 영향에도 우리나라 환율은 오늘 1,100원에 대한 가격 부담감으로 보합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보합권에서 시작한 환율은 오늘 글로벌 달러 약세로 1,100원대 밑으로 하락 시도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말과 월말로 인한 대구 유입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 미국 지수 부진에도 국내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원화 하락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1,100원 선에 대한 가격 부담 그리고 당국의 경계심 강화로 인하여 하단은 지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유로화도 1.10대로 진입을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것도 하락폭을 제한할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 오늘 환율은 1,100원 선을 앞두고 하방 경지성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금일 예상 레인지는 1,096원에서 1,105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 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장 초반 3% 가까운 하락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IT 업종이 줄줄이 밀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외국계 증권사에서 대거 매도를 대응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둘러싼 IT주도 흐름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정유주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입어 동반 강세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간밤 또 반등하기도 했었죠. 정유주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좀 좋죠. 중요한 건 이제 신제품의 판매 효과 기대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양분인데 애플하고 삼성전자의 양분이죠. 과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그래도 애플의 아성을 좀 무너뜨렸던 적이 있었는데 완전하게 좀 뒤바뀌었었고 아이폰 6가 좀 나오면서 이 애플의 1등 자리가 좀 굳혀지는 듯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 S6를 좀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아이폰, 애플의 아성을 좀 위협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가장 먼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그 이슈 이런 부분들도 삼성전자 및 관련된 지배구조에 최정점에 있는 회사들 위주로 좀 보여졌기 때문에 또 올 한 해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잘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최근 올라온 이유는 뭐 실질적인 부분 신제품의 판매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 훨씬 더 컸겠지만 전체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의 그리고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좀 좋아지면서 IT 부품 업체들도 전체적으로 좀 좋아진 업체들이 많습니다. 뭐 파트론도 그렇고요.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던 이 카메라 모듈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체적 이 카메라 스마트폰 액세서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파생된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들은 있었는데 실적이 뒷받침 안 됐는데 S6가 그 부분을 해소시켜 준 거죠. 그래서 올해 1분기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1분기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 이후에 얼마만큼 이제 팔리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는 오늘 뭐 시장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개파락 정도의 흐름인데
저는 마지노선 한 1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40만 원 부근에서는 좀 매수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IT 업종을 전체적으로 좀 그래도 뭐 포지션은 좀 가지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또 기관까지 가세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IT 업종은 당분간은 견고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 SO일, SK이노베이션과 같은 정유화학 조선주들이 상승을 했죠. 일단 이 WTI라고 하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가 $50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유주하고 조선주들이 올라가는데, 국내에서 이 유가와 관련된 업종 중에 가장 영향이 큰 거는 딱 두 가지 업종이죠. 하나는 조선 업종, 하나는 정유화학 업종인데, 근데 정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유가의 이 변동에 의해서 주가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는 부분. 근데 최근 이 WTI나 아니면 이제 브렌트유 쪽의 가격 움직임을 좀 봤을 때는 큰 충격이 단기간에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미국이 주간 원유 재고량이 크게 늘었다. 이 부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강세 기조의 둔화, 그리고 또 예멘 쪽의 지정학적 불안정,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가는 수급 논리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공급보다 수급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니즈가 많아지면. 그러나 반대 상황, 공급이 더 많아지면은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가는 굉장히 좀 단순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은 단기간에 나오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텀이 있더라도, 하향 안정화 되더라도 그나마 유가는 좀 버텨줄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정유화학주들이 반등을 하는데, 제한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급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 글로벌리 경제가 완전하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완전하게 회복이 됐다. 근데 완전하게 회복이 좀 어느 정도 됐었어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회복 이후에 정체 흐름으로 좀 접어드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또 유가는 정체가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 중장기 모멘텀이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유주는 성장성을 주기는 조금 부족하지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 밸류에이션 매력, 낙폭과대에 대한 매력, 이런 부분들로 인한 상승, 되돌림 현상 정도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유주 흐름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화장품 관련주가 연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황제주로 불리는 아모레퍼시픽은 사흘째 최고가로 쓰면서 오늘 340만 원대 돌파했는데, 최근 주가 상승으로 이 서경배 회장은 주식 부 2위에 올랐다라는 소식까지 들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도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이셀인데요. 자회사 글로벌 텍스프리 상장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나흘째 오르면서 오늘도 3% 이상의 강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부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전략까지 모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상 멘토님. 네, 전반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 오늘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는 종목들이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가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먼저 보게 되면은 소비에 대한 이슈로서 기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만큼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간다라는 건 그만큼 뭐 추가적인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 올해 실적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수출주와 소비재 쪽으로 보게 되면 물론 수출주에 대한 포함도 구성은 되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소비재 역할을 했던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뭐 위치는 고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가 한국 화장품,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 한국콜마, 제닉, 에이블 CNC, 코스맥스, ACT까지 보시게 되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높은 위치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만큼 올라갔다라는 건 그만큼 리스크도 역시 존재를 한다라는 측면으로서 매매를 좀 이어가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이슈가 좀 어제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과 일본 쪽으로 보게 됐을 때 일본 쪽에서 매출이 좀
안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주가가 아직 못 올라간 종목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실적 성장세가 완연하게 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뭐 긍정적인 종목 있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이런 흐름, 그 다음에 실적의 흐름, 그거에 대한 주가의 높낮이까지 비교를 해가면서 화장품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바로 하이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하이셀 자회사가 있어요. 이 자회사가 그동안 실적이 크게 좋아지진 않았는데 올해 실적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스펙과 함께 자회사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셀의 지분 가치가 긍정적인 이슈로 나오게 되면서 오늘 좀 부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의 위치 역시 낮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는데 날짜가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어제와 같은 날짜였으면 뭐 하이셀 같은 경우 기대감이 형성되게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기대감이 형성되게 되면서 올라갔던 종목, 급등했던 종목 같은 경우 10분봉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10분봉 저점을 이탈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현재 시점이 조금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중기적인 흐름으로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5년이죠. 5년 2월부터 상승하고 있는 이 1,400원을 이탈가로 잡고 매매 좀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앞서 이 화장품 관련해서 좀 눈여겨보자 하셨는데 최근 좀 많이 고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매수를 해본다면 어느 정도 선이 좀 좋을지 궁금합니다. 조정이 나온다면 들어가 봐야겠죠? 물론 조정이 나오면 들어가 봐야 되는 거는 맞는데, 보통 이제 이 추세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락한다라고 해서 조정을 받을 때, 이제 싼 가격이다라고 들어갔다가, 이게 추세적인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추세적인 하락으로 전환되게 되면 고점을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좀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얘기를 잠깐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호재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호재가 꽤 많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추세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추세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어있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2015년 2월이었죠. 1월이네요. 1월에 저점을 형성을 하고 추세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피보나치상으로 쭉 거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38%, 50%, 62%대까지의 조정이 나온 후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겐과 엘리엇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4%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조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받고 당연히 24%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던 부분을 돌파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30%, 50%, 62%까지 이렇게 좀 계속 진행이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받을 때 반등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확실히 반등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한 4단계로 구분을 하셔서 매수를 하셔야지만 일단은 시장의 추세적인 하락으로 전환했을 때 리스크 관리를 좀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조지표 사용도 역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U+, 호재가 참 많은데요.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하락 소식도 들린 데다가 이 간편 결제 핵심 사업자로 기대감을 안고 있죠. 오늘 외국계 창고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LG U+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 삼청당 제약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회사 DHP 코리아의 실적이 기대된다는 증권사 전망에 오늘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두 종목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LG 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통신 시장 1위죠.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하락 소식. 그러니까 반사적인 수혜 때문에 오늘 상승세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전일이었죠. 관련 업계에서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49.6%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SK텔레콤이 거의 독점하던 이동통신자 가입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3개사가 좀 분포도가 좀 고르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얘기 드리고, 중요한 게 이제 점유율 50% 선을 꾸준하게 이제 사수를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붕괴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텔레콤의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서 통신사의 출혈 마케팅 전략에 이제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질 거고, 향후에 이제 실적들은 평준화될 것이다. 그러면 뭐 SK텔레콤보다는 당연히 점유율이 못 미쳤던 LG U+의 상승폭이 가장 크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반사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LG U+의 점유율이 거의 20%까지 육박하면서 상승을 했고, 양적 향상을 지속할 것이다. 결국에는 가장 성장폭이 적었던 LG U+의 성장세가 가장 무서울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간편결제 핵심 사업자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 정부에서 이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에 대한 폐지, 그리고 피지 업체들의 카드 정보 저장에 대한 허용, 액티브엑스에 대한 폐지, 이런 부분들이 전자결제 관련된 규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완화시켜줬고, LG U+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쪽에 소셜 커머스인 티몬 쪽하고 코어를 통해서 티몬페이를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위메프와도 유사한 모델의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G U+가 1997년도에 이 PG, 제가 계속 PG 하는데, 이 PG라는 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사업이거든요. 이게 간편결제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13년도에 간편결제 서비스인 페이나우를 출시하고, 이러한 관련된 경험들, 풍부한 경험들을 통해서 간편결제 시장의 어떤 핵심으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여기는 뭐 단기간에는, 초기에는 뭐 마케팅 비용은 좀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기술적인 측면에 일단 10,000원을 좀 지켜놨습니다. 최근에 일단 10,000원 가격은 좀 바닥 가격으로 지지선으로 좀 작용을 했고 반등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지금이죠. 이제 11,000원대 워낙 많은 매물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11,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얼마만큼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시켜 주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되면 저는 1차적으로는 12,000원 정도, 그러니까 직전에 있었던 이 중간 어깨 정도, 12,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12,000원이 만약에 또 강하게 돌파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또 한 번의 시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1차는 11,000원, 그리고 2차는 12,000원, 이렇게 염두를 해두시고 트레이딩을 하면 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천당 제약인데요. 자회사의 기업 가치, 사실 삼천당 제약 그리고 DHP 코리아는 워낙 뭐 말씀들 많이 드려서 잘들 아실 겁니다. 이 안구 인공 눈물이라고 하는 안구 점안액 생산하는 게 이제 DHP 코리아고, 자회사와 자체적인 성장 둘 다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자회사 DHP 코리아 삼천당 제약이 지분은 39%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국내 1회용 인공누액 시장의 절대 강자가 바로 이 DHP 코리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일회용 인공누액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확장이 될 거고, DHP 코리아의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 그러니까 지금 한 4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실적이 개선되면 당연히 모회사는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올해 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두 자릿수의 상승, 만약에 이게 연계 기준으로 바뀌면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인공 점안액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안구 관련된 이 질환들은 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 역시도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직전 고점이 13,550원입니다. 이번에는 이 13,550원이 돌파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것도 그렇고, 오늘 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상승폭이 강하게 나온다라는 부분은 역시나 투자자들의 로고를 굉장히 좀 견고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천당 제약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에서 군사 공습을 개시했다라는 소식에 화학주가 주목받고 있는데, SH에너지화학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흥구석유는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예멘발 리스크, 정유화학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아이마켓 코리아가 오늘 장대 양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인수 소식 들렸는데 최근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히 양호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추가 상승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손대상 멘토님. 네, 일단은 뭐 국내 EPS 1위 업체로서 작년부터 시장 이슈가 계속되고 있었던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그 44억
44원에서요 148원까지 당기순이익 EPS 주당 순이익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역시 주가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였죠. 하반기에 이제 원재료가 유가를 통한 유가인데 유가 쪽이 지금은 계속적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 실적 역시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예멘 공습은 결론적으로는 두바이 유예 상승을 쪽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단기 이슈 쪽으로만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가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그 결국은 공급이냐 수요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아직 뭐 공급량을 줄이거나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아니고 일시적인 부분으로 수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지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줄어들 가능성 이런 부분을 배제했을 땐 역시 뭐 단기적인 흐름으로서만 확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상으로도 1997년이었죠. 그때의 고점이 한 2,000원 부근이었는데 최근에 이 부분을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시 지지선은 2,0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흐름으로 일봉상으로 좀 보게 되면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졌는데 단기적인 추세로 보게 되면 최근에 지지받았던 대가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80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네. 208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항이 형성이 될 경우 어디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냐면요. 네. 165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 참조해 주시면서 매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멘토님 그렇다면 다른 종목도 한번 좀 비교를 해볼 텐데 네. 오늘 흥구석유는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거래도 대폭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크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흐름이 좀 바뀌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대응해봐야 하는 거죠? 네, 지금 흥국석유와 흥구석유와 네.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차피 모멘텀은 똑같이 있어요. 똑같은 모멘텀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일단은 뭐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실적이 너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까지 네. 포함이 되면서 올라갔던 거였죠. 그렇대 불구하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바닥 부근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동일 업종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주가의 위치가 바닥인 부분을 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고 현재의 추세 저항으로 보더라도 뭐 3,500원대까지는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법인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비교하는 거 싫어하죠. 법인도 역시 비교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네. 만약에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흥구석유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라든가 혹은 네. SH에너지화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를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네. 반도체가 35% 정도 되고요. 하이닉스가 100% 정도 돼요. 네. 그러면 똑같은 반도체라고 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한 종목이 역사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분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비교를 하지 마시고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갔고 그런 악재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악재까지 주가가 떨어졌는지를 비교를 해가면서 매매를 좀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종목 남았죠? 네, 아이마켓 코리아 있죠. 큐브리지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큐브리지만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그 안에 있는 자회사까지 인수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매출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 이슈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1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어설픈 위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그 저항 부근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지도 않았고
아니면은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그냥 박스권으로만 매매를 좀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수급은 아직까지 좋지는 않은데요. 네.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서 매매를 좀 이어가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마켓 코리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급락 여파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일까요? 시총 상위 종목들도 줄줄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어제 많이 올라왔던 제일모직도 동반 약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뭐 시총 상위 쪽에서는 IT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4% 넘는 하락폭,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2.6% 정도 하락하고 있고, 그에 이제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그리고 신한지주, 삼성생명, 기아차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IT 쪽이 좀 많이 하락폭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그 외의 업종은 조금 버티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뭐 전일에 미국 시장이 안 좋았던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이 됐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꼬리 달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이 이상 많이 빠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물론 이제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일단 오늘 아침 충격은 어느 정도 좀 소진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흐름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어제 상한가 들어왔던 셀트리온은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의 매도가 강했던 다음 카카오는 오히려 반대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 6% 급등했던 컴투스도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전반적인 분위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손대상 멘토님. 네, 외국인 쪽에서 오늘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가 지금 매도세로 다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어제 밀렸던 종목들이 두 개의 부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존에 계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왔던 뭐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의료 정밀 쪽으로는 당연히 낙폭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IT 역시 최근에 그 급등을 하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만큼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건 기대감으로 형성되어 있고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냐, 조정을 받으냐는 그 다음에 수급 상황이 어떻게 들어오느냐를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의료정밀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상승이 이어져 왔었던 거죠,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의 위치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그 전부터 버블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시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 바닥 부근에서 이제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은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덜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매도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그동안 높았던 건 오늘 쉬어가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소비재라든가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은 좀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싼 가격이다라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매수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던 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적이 나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슈로서만 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슨 업종이다 보는데 이것도 그냥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하나 업종을 구분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좀 업종도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연구원님께서는 이 정도 하락이면 크게 빠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한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뭐 오늘은 당연히 장초보들이 좀 나올 만큼은 다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과열 양상이 좀 있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역시나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과열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좀 많은데, 일단 그 부분은 꼭 뭐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도 옥석 가리기가 이제 되겠죠. 종목별로 수익률은 차이가 많이 날 거고, 종목별로 이 차이가 많이 나면 결국에는 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수익률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옥석 가리기에 굉장히 큰 힘을 쏟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옥석 가리기에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손대상 멘토님 앞서 코스피 2028포인트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셨는데 오늘 어떤 전략 끝으로 들어볼까요? 네, 짧고 굵게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에 자신 없을 땐 쉬는 것도 전략입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르츠 종금증권 김근호 연구원과 샘플러스 손대상 멘토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최희승 차장입니다. 매수로 대응해보자. 버블을 아는 순간 버블이 아니다라고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미국 국채 발행 앞두고 조정 상세가 이어지고 있다. 쉬어가는 흐름이 예상된다. 김현경 주식팀장은 대외 불안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안산현대리 홀딩 전략 말씀 주는데 주식은 50%, 현금은 50%로 전략을 변경해 주셨군요. 네, 오늘 순서는 동보증권의 김현경 주식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략을 보니까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오늘 아침부터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이런 물량들이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히려 기관 입장에서는 최근에 2050선을 다가가면서 계속해서 매도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관이 저가 매수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의 매도 움직임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저가 매수는 오전보다는 오후 쪽으로 좀 미루고 좀 관망하신 후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한국전력 이런 주식들을 주력으로 최근에 매수를 했고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럴 때는 1분기 실적 개선 가능한 그런 업종들, 대표적으로 증권업종, 건설업종이 대표적으로 그런 쪽에 관련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조정받을 때는 좀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는 의견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보증권 김현경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선물 파워 맥점,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양시장 쉬어가는 흐름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선물 시장 어떤지 자세하게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수급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현물 632억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865억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270억 순매수 중인데 일단 어제 해외 주요 지수들이 큰 폭의 하락을 함으로써 일단 그에 영향을 미친 게 외국인이 동반 오전부터 매도로 현물 매도로 지금 현재 개파락을 좀 주도해서 좀 현물을 지금 매도를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선물 수급을 살펴보면 개인 1225계약 순매도, 외국인 1641계약 순매수, 기관 137계약 순매도 중인데 외국인 일단 현물의 모습과는 반대로 현물은 매도를 하고 지금 선물은 매수를 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자, 옵션 물량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 콜옵션 12,528계약 순매수, 풋옵션 7,720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개인 계속적으로 매수 쪽에 좀 기대감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이고 외국인 옵션 1,737계약 순매수, 풋옵션 2,471계약 순매도 중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 흐름을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현물은 매도를 하고 선물과 콜옵션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전일 해외 주식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개파락으로 지금 장세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떨어진 만큼 현물을 매도해놓고
파생으로 선물과 옵션으로 매수를 해놓은 이후에 가격을 천천히 좀 끌어올려서 그 부분에서 수익을 챙길 모습으로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 17,837계약 순매도, 풋옵션 5,122계약 순매도 중인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물, 선물 큰 수급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옵션 부분은 지금 매수 상승 부분만 좀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오늘 주요 거래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전 거래 시간 중에 260까지는 강하게 반등을 해야 원래 가격 추이를 지켜줄 수 있는데, 오전에 반등을 실패할 경우 하단 2차 지지선이 255까지도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승 1차 저항선은 260에 형성이 되어 있고, 상승 2차 저항선은 262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 1차 지지선은 258에 형성되어 있고, 2차 지지선은 255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개장 분위기는 해외 주요 지수들의 큰 폭의 하락 영향으로 외국인이 현물 매도 후에 선물과 옵션 매수로 상승 반등을 하려는 모양새로 보이나, 일단 개인들이 지금 콜옵션 매수 물량을 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감으로 어느 정도 반등했을 때 개인 콜옵션 매수 물량이 줄지 않으면 매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자, 현재는 조정 가격에 움직임 안에 있는 모습으로 어제까지는 그 중에 가격 조정이 아닌 시간 조정으로 진행되는 모습이었으나, 오늘 어떤 스탠스를 취해주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갈릴 예정으로 오전 시간대만 확인을 하면 향후 장세 모습이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최소 10시 15분 전에 15분상 종가가 259 위로 안착이 되어야 되며, 12시 이전에는 260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기존에 보여주던 시간 조정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시간대와 가격 포인트를 집중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수급 주체는 현재까지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 위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10시 15분 종가가 259에 안착이 되었을 경우 매수 거래를 진행하시고, 오전에 상승 1차 저항 가격인 260이 돌파되는 오후장에는 박스권 장세나 변동성 장세의 모습이 출현할 예정이고, 오전에 260 돌파가 실패하면 이후 장세는 매도 장세가 되기 때문에 오전 260 돌파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각 상황에 맞는 거래 전략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260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죠.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10거래일 만에 나오며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매수로 대응해주면서 낙폭을 줄이고 있는데요. 오후장들은 어떤 흐름 보여질지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이어지는 다음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